23살 신입 간호사 지은이는 매일 밤 월세와 학자금 대출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대한민국 재계 1위 한성그룹 회장 강태수였죠. 하지만 그는 병색이 완연한 채 VIP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의심스러운 수액이 도착했고 지은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새벽 2시 처방전에도 없던 의문의 수액이 강태수 회장에게 도착했습니다. 라벨도 이상하고 선배들의 태도도 수상했지만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병실로 향했죠. 주사 바늘을 환자의 팔에 꽂으려는 그 순간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이 수액 맞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가난한 간호사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고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감동 스토리가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성모대학병원. 2024년 가을 병원 7층 내과 병동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복도 한쪽 간호사실에서는 23살 신입 간호사 지은이 야간 근무를 위해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통장 잔고는 12만 원, 다음 주까지 내야 할 월세는 30만 원. 학자금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2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간호사 초임이 210만 원인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정말 쥐꼬리만큼 남더라고요. 지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선배 간호사 민정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민정은 3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로 지은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배였어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녹차 잔을 건넸습니다. 네, 선배님도요. 오늘 VIP실 환자분들 상태는 어떠세요? 713호실 강태수 회장님은 여전히 안 좋으셔. 혈압도 불안정하고 심장 부정맥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어. 의료진들이 이틀째 밤샘 근무 중이야. 민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은아,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야간 근무가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어젯밤에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지은 씨, 월세가 벌써 2주일이나 밀렸는데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20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힘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병원 기숙사도 신입 간호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아서 월세방을 구해야 했고 생활비며 교통비까지 모든 것이 지은의 어깨에 짓눌려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일까?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간호사가 되긴 했지만 매일 밤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보다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더 컸어요.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 3천만 원씩 받는데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았죠. 오후 9시 지은은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실 화이트보드에는 오늘 밤 담당해야 할 환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일반실 환자 15명, VIP실 환자 3명. 그 중에서도 713호실의 강태수 회장은
특별관리 대상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각 병실을 확인하는 동안 지은은 환자들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할머니 환자에게는 따뜻한 물을 갖다 드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아저씨에게는 진통제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 드렸죠. 이런 순간만큼은 돈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713호 VIP실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에는 한성그룹 회장 강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강태수? 대한민국 재계 1위를 자랑하는 한성그룹의 창립자였죠.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지은이 일하는 병동에 입원해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강태수는 언론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다 병색이 완연했어요. 수척해진 얼굴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그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죠. VIP실 밖에는 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성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면회를 왔더군요. 지은은 복도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의료진들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의식은 또렷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정기 이사회까지는 참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후계자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 부회장님과도 얘기해 봐야 하고. 지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회사 일과 권력 승계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왠지 안타까웠거든요. 물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은이 보기에는 참 서글펐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1시쯤 지은은 간호사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 환자별로 투약 기록, 혈압 변화, 체온 측정 값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일이었죠. 단조롭지만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강태수 회장, 둘 다 각각 다른 이유로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죠. 저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고민이네.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의 아이러니였죠. 강태수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을 잃었고 지은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산다는 것을요. 그때 간호사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민정 선배가 들어왔어요. 지은아, VIP실 환자분들 마지막 체크하고 와. 특히 강태수 회장님 혈압 측정 좀 부탁해. 아까 심전도에서 약간 이상 소견이 보였거든.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혈압계와 청진기를 들고 713호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경호원들은 지은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강태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혈압 측정하러 왔습니다. 강태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밤늦게 수고가 많네요, 간호사님. 이름이 뭐예요? 지은입니다. 지은. 좋은 이름이네요. 몇 살이에요? 23입니다. 아, 우리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구나.
지은은 강태수의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말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강태수의 눈에서는 묘한 외로움과 피로가 느껴졌고 지은의 눈에서는 진실한 성실함과 동시에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지은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강태수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죠. 이 젊은 간호사는 왜 이렇게 슬프고 지친 눈을 하고 있을까?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수축기가 160, 이완기가 95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강태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은 씨, 간호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힘들다고 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환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강태수는 지은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그의 안목으로는 이 젊은 간호사가 무언가 큰 걱정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법이야. 그리고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병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저분도 외로우시구나. 그리고 강태수 역시 생각했죠. 저 아이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구나. 그 다음날 밤도 지은은 야간 근무였어요. 오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버텨야 하는 긴 밤이었죠. 하지만 어제 강태수 회장과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 민정 선배가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강태수 회장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 새벽에 특별 처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둬. 무슨 처치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지시 내려주실 거야.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관찰만 잘하고 있으면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실 환자들은 항상 더 신경 써야 했거든요. 특히 강태수 회장 같은 분은 전국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치료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동은 고요해졌어요. 환자들은 하나둘 잠들고 복도에는 지은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죠. 713호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강태수 회장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간호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내과 병동입니다. 지은 간호사님이신가요? 약제과에서 전화드렸습니다. 713호실 강태수 환자분 수액이 준비됐는데 지금 올려드릴까요? 네. 수액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오늘 야간 근무 시작할 때 받은 처방전에는 수액 지시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처방전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차트를 뒤져봐도 강태수 회장에 대한 수액 처방은 없었어요. 이상했죠. 선배님, 강태수 회장님 수액 처방 있으셨나요?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민정이 나왔어요. 수액? 아니야, 오늘은 경구약만 있었는데? 그런데 약제과에서 수액이 준비됐다고 전화 왔어요. 민정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급 처방일 수도 있어.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해 볼게. 하지만 주치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이라 집에서 자고 있을 터였죠. 그러는 사이 약제과 직원이 수액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713호실 강태수 환자분 수액입니다. 지은은 수액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수액 라벨과는 달랐거든요. 약물 이름도 생소했고 처방의 이름란도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거 정말 강태수 회장님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713호실 강태수 환자분 거예요. 약제과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내려갔어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정 선배를 찾았습니다. 선배님, 이 수액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정은 수액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새로 나온 약이구나. 요즘 VIP실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런데 처방 전에는 없었는데요. 응급 처방이니까 그럴 수 있어.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시대로만 해. 민정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지은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선배님,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다니까? 빨리 가서 놓고 와. 민정이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수액을 들고 713호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기분이었어요. 경호원들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지은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들여보내주었죠. 병실 안은 어둠 속에 강태수 회장만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 수액 놓으러 왔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액이요? 오늘은 수액 처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지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환자 본인도 모르는 수액이라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은은 수액 거치대를 준비하면서 계속 라벨을 들여다봤어요. 약물 이름은 에피네프린 변형체라고 적혀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용량도 일반적이지 않았죠. 강태수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지은은 망설였어요. 간호사로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만약 잘못된 약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회장님,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지은은 주위를 살펴봤어요. 경호원들은 문 밖에 있고 병실 안에는 둘뿐이었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강태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수액, 맞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강태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요? 처방 전에도 없었고 라벨도 평소와 달라요. 그리고 선배 간호사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강태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 간호사가 자신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약물이라면. 재미있군. 강태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날 구한다는 건가? 저는 그냥 환자분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요. 고마워요, 지은 씨. 강태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 수액은 어떻게 하죠? 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수액을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지은은 수액 라인을 연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밸브를 조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액이 정상적으로 투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염수만 조금씩 들어가는 상태였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간호사네요. 강태수가 감탄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는 건 간호사의 기본 의무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생겨났어요. 지은은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따랐고 강태수는 이 젊은 간호사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수액 처치를 마치고 나서
지은은 간호사실로 돌아왔어요. 민정 선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네, 잘 끝났어요. 다행이네. 수고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대체 누가 왜 강태수 회장에게 의심스러운 약물을 투여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민정 선배는 정말 모르는 일일까? 새벽 3시 지은은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밤 일어난 일이 단순한 실수였으면 좋겠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큰 일의 시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강태수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간호사네요. 지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오늘 밤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사건의 출발점이 될지를. 다음 날 오전 9시 지은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밤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강태수 회장에게 투여하려던 의심스러운 수액, 그리고 평소와 다른 민정 선배의 태도까지.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지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 간호사님? 돌아보니 병원 총무과 직원이었어요. 지은과는 별로 접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네. 병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어젯밤 일이 발각된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병원장실은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병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 간호사, 앉아보세요. 네. 어젯밤 VIP실에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강태수 회장님 측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수액 투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강태수 회장이 자신을 신고한 건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에게 고마워했는데.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수액 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물 농도 검사 결과 혈중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지은이 일부러 약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작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VIP실에서 환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대화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대화 말입니다. 지은 간호사, 신입이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VIP 환자들과는 최소한의 의료진 대화만 해야 해요. 특히 강태수 회장 같은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지은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끝내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징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지은은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죠.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은의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차는 지은이 본 적 없는 차였어요. 번호판도 일반적이지 않았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집에 가려는데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정중한 인상의 50대 초반 남성이었죠. 지은 간호사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한성그룹 박정우 전무입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박정우. 한성그룹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회장님이 저를요? 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망설였어요. 아침에 병원장에게 경고까지 받았는데 또 강태수 회장과 만나는 게 좋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지은은 결국 차에 올랐어요. 승용차 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죠. 가죽 시트며 원목 인테리어까지 지은이 평생 타본 차 중에서는 최고급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지은 간호사님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박 전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저를요? 왜요? 어젯밤 일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차는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아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2층 양옥이었죠.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회장님의 개인 요양 빌라입니다. 병원보다 조용해서 가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강태수 회장이 편안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병원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지은 씨,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연기를 좀 했어요. 강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앉아보세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리둥절했죠. 어젯밤 일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정말 문제가 있던 수액이었나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석 결과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그대로 맞았다면 최소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거고 최악의 경우 지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큰일을 막은 거였구나. 그런데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강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 내부요? 한성그룹 내부, 그리고 병원 내부 모두 말이에요. 어젯밤 수액은 정상적인 처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죠.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은 씨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지은 씨의 행동을 보니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환자분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한 일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강태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 씨,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일을요. 저를 도우라고요? 병원 내부 사정은 의료진이 아니면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은 씨는 아직 신입이라서 의심받을 가능성도 적고요. 지은은 고민됐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좋을까?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은 씨를 보호할 거예요. 그리고 강태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지은 씨도 분명 이득을 볼 거예요. 이득이요? 지은 씨 사정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넌 믿을만해. 강태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였는데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게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지은이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간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니 저도 회장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강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게 되었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강태수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죠. 강태수 회장을 도와주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VIP실 수액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박 전무드림.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병원 기록을 몰래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야간 근무가 시작되고 지은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바쁠 때를 틈타 의무기록실로 향했죠. 의무기록실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보통은 의사들만 출입하는 곳이었지만 간호사도 환자 기록 확인이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에 혼자 가는 건 분명 의심스러워 보일 거예요. 지은은 핑계를 준비했어요. 환자 알레르기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로 했죠. 다행히 당직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을 허가해 줬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강태수 회장의 의료 기록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어젯밤 문제가 됐던 수액 처방이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 처방의 이름이 평소 주치의가 아니었어요. 김도윤. 지은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깐 김도윤이 아니라 강도윤 아닌가? 강태수 회장의 장남이면서 한성그룹 부회장인. 지은은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봤어요. 처방 시간은 새벽 1시 30분.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시간에는 어떤 의사도 병원에 없었거든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처방은 병원 외부에서 원격으로 입력된 것이었거든요. 컴퓨터 로그를 보니 IP 주소가 병원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은은 서둘러 기록을 출력했어요. 증거를 남겨놔야 강태수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의무기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거기 있나요?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당직 의사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죠. 아, 지은 간호사네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환자 알레르기 기록 확인하려고요.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환자요? 512호실 환자인데. 의사는 지은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강태수 회장의 기록이 떠 있었죠. 512호실이면 VIP실이 아닌데 왜 강태수 회장님 기록을 보고 계시죠? 지은은 식은땀이 났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아, 잘못 클릭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런가요? 조심하세요. VIP 환자 기록은 함부로 열람하면 안 되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지은은 서둘러 출력물을 챙기고 의무기록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혹시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지은은 박 전무에게 연락했어요. 둘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출력해온 기록을 보여줬어요. 처방이가 강도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회장님 맞죠? 박 전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맞습니다. 회장님의 장남이죠. 그런데 의사가 아닌 분이 어떻게 처방을 낼 수 있나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한 거겠죠. 한성그룹은 이 병원의 대주주이기도 하거든요. 시스템 접근권한을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부회장님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회장님께서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최근 경영권 승계 문제로 갈등이 심했거든요. 박 전무는 지은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강태수 회장은 장남인 강도윤보다는 차남인 강민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였죠. 강도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최근에는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축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제거하려고 한 건가요? 가능성이 높죠. 회장님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강도윤 부회장이 그룹을 이어받게 되니까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실로 가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 같지는 않았어요. 지은 간호사님이시죠? 그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네. 누구세요? 강도윤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벌써 들킨 건가? 무슨 얘기요? 조용한 곳에서 하시죠. 남자들은 지은을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죠. 지은 간호사님, 최근에 필요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의무기록실에서 VIP 환자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어젯밤 만났던 당직 의사가 신고한 건가? 그리고 강태수 회장과 사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들킨 거였어요. 지은은 부들부들 떨었죠. 간호사님, 똑똑한 분 같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필요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간호사님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만약 계속 그런다면?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간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환자 차트를 잘못 본다든지 약물을 잘못 투여한다든지.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은의 집 사진이 떠 있었고 지은이 출근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우리는 간호사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학자금 대출 잔액까지요.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위협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남자들이 떠난 후 지은은 옥상에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지은은 난간에 기대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강태수 회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태수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죠. 지은 씨, 위험해지고 있어요.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그 문자를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느꼈죠. 이 일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으니까요. 강도윤의 부하들에게 협박을 당한 후 사흘이 지났어요. 지은은 병원에서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호사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태수 회장에게서 연락이 끊어진 거였죠. 그동안 매일 한 번씩은 박 전무를 통해 안부 문자가 왔었는데 사흘째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지은은 불안했어요. 혹시 강태수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포기한 건 아닐까? 넷째 날 오후 지은이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VIP 병동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왔죠. 713호실 응급 상황. 의료진은 즉시 이동 바랍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713호실은 강태수 회장의 병실이었거든요. 지은은 급하게 VIP 병동으로 달려갔어요. 병동 복도는 이미 의료진들과 강태수 회장의 수행원들로 북적거렸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장비를 가지고 713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민정 선배에게 물었어요. 강태수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졌다고 하더라.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요? 1시간 전쯤? 새로운 수액을 투여한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 새로운 수액? 지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또 문제가 있는 수액이 투여된 건가? 누가 그 수액을 놓았어요? 아, 그게. 민정이 머뭇거렸어요. 너 없는 사이에 수진이가 했어. 수진은 지은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신입 간호사였어요. 평소에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지은은 급하게 수진을 찾았어요. 수진은 간호사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지은 언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회장님이 위험해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오후 2시쯤 약제과에서 강태수 회장을 위한 특별 수액이 올라왔다는 거였죠. 처방전도 정확했고 주치의 서명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액을 투여하고 30분 후에 갑자기 회장님 상태가 나빠진 거야.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지고. 지은은 직감했어요. 이번에도 독이 든 수액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다른 간호사를 이용한 거였죠. 수진아, 그 처방전 혹시 아직 있어? 응, 여기 있어. 수진이 주머니에서 처방전을 꺼냈어요. 지은이 처방전을 보니 이번에도 처방의 이름이 강도윤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어요. 가짜 의사 면허 번호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 처방전 복사해도 나중에 필요할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은 수진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정 선배한테는 절대로.
민정 선배님한테 왜? 지은은 최근 며칠 동안 민정의 행동을 관찰했었어요. 뭔가 수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강도윤 측 사람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것도 있고 평소와 다르게 지은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병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죠.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해야겠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태수 회장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였죠. 오후 5시 강태수 회장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원인 불명의 중독 증상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중독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는 걸. 그날 저녁 지은이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났어요. 지은 간호사님이시죠? 네. 강태수 환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왜 경찰이 자신을 찾는 걸까?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강태수 회장 측에서 병원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한 명이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게 저라는 말씀이신가요? VIP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환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CCTV 증거도 있고요. 지은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강태수 회장을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용의자가 되다니.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은 간호사님의 사물함에서 강태수 회장의 개인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압수 영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경찰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강태수 회장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런 걸 훔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누군가 제 사물함에 몰래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지은은 답할 수 없었어요. 강도윤이나 민정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지은 간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강태수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환자와 간호사 관계예요. 그런데 왜 사적으로 만났죠? 병원 밖에서 만난 CCTV 영상도 있어요. 모든 게 발각된 거였어요. 강도윤 측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은은 유치장에 수감되었어요. 살인 미수 용의자로 말이에요. 차가운 유치장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절망스러웠어요. 나를 믿어준 사람. 결국 못 지켰어. 지은은 강태수 회장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믿어준다고 특별한 간호사라고 말해준 그분을 결국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유치장에 경찰관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은 간호사님? 네. 경찰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의식 돌아왔어. 널 찾고 있더라.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요? 응,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경찰관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강태수 회장은 실제로 독에 중독되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죽은 척 연기하면서 배우를 알아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위험은 넘겼어. 하지만 며칠 더 혼수 상태인 척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서.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강태수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이 곧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어요. 강태수 회장이 얼마나 똑똑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를.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진짜 적을 찾아내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게임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유치장에서 보낸 이틀은 지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죠.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성급했던 건지. 셋째 날 오전 유치장 문이 열렸어요. 담당 형사가 들어와서 말했죠. 지은 간호사님 나오세요. 석방입니다. 석방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인도 나타났고요. 지은이 조사실로 나가니 그곳에는 강태수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또렷했죠. 회장님, 지은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참았어요. 지은 씨, 고생 많았어요. 강태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담당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강태수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고 사건의 전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지은 간호사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셨더군요. 지은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덕분에 살았어요. 강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 씨가 첫 번째 독을 막아줬고 두 번째는 운 좋게 치명적이지 않은 양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수 상태인 척 하신 건가요? 그래야 진짜 범인들이 안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맞았어요.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이틀 동안 강도윤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을 조사한 결과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병원 내부 협력자까지 모두 자백했고요. 병원 내부 협력자요? 민정 간호사와 약제과 직원 한 명이었어요. 강도윤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협력했다고 하더군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정 선배가 정말 배신자였다니. 그동안 자신을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제가 유치장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강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사람이 경찰서에도 있거든요. 지은 씨 안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셨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지은 씨가 진짜 위험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미안해요. 경찰서를 나와서 강태수와 지은은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강태수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죠.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은 더욱더. 지은은 지난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었는데 어느새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를 믿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강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은 씨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지은 씨는 나를 그냥 한 명의 환자로 봤어요. 돈이 많은 회장이 아니라. 그게 특별한 건가요? 당연하죠.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 재산과 권력을 보거든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은은 강태수의 외로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도윤 부회장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살인 미수는 물론이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도 밝혀졌거든요. 그럼 한성그룹은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되겠지요. 물론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요. 강태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은 씨,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은 씨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지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 때문에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힘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강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절대 잃지 마세요. 그때 강태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 씨, 이걸 받아주세요. 뭐예요? 한성그룹 재단에서 운영하는 간호장학금이에요. 지은 씨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해요. 지은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과 생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방병원 근무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일할 간호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은 씨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요. 지은은 감동했어요. 강태수 회장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본 거였거든요. 돈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자신의 진심을 말이에요.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은 씨가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강태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은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회장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화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죠. 강태수 회장과 헤어지면서 지은은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수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멈춰야 할 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바로 강태수 회장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석방된 지 이틀 후 검찰에서 강도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 병원 시스템 해킹 등 여러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죠. 하지만 강도윤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 병원에서 퇴근하려는데 박 전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큰일 났어요.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요? 지은 씨에 관한 거예요. 집에 가서 뉴스 보세요. 회장님도 매우 걱정하고 계셔요.
지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뉴스를 켰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한성그룹 강태수 회장 독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지은 간호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간호사는 과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강태수 회장과 수상한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학자금 대출 내역, 월세 연체 기록 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강태수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까지 방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당해 강태수 회장의 치료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태수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은은 넋이 나갔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였거든요. 자신이 강태수 회장을 구했는데 오히려 공범으로 몰리고 있다니.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의 전화였죠. 지은 간호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강태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정말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건가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집 앞에 몰려 있었죠.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거든요. 역시 돈 때문에 배신한 거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했다. 환자를 돈으로 거래하다니 간호사 자격이 없어. 지은은 억울해서 울었어요. 자신은 정말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강도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구속 전 마지막 해명이라며 언론 앞에 나선 거였죠. 저는 결백합니다. 아버지를 해치려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강도윤은 지은을 직접 거명하며 공격했어요. 지은이라는 간호사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구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약해져서 그 간호사의 감언이설에 속으신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독성 수액은 누가 준비한 건가요? 그것도 그 간호사와 병원 내부 세력이 조작한 거예요.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도윤의 말은 교묘했어요.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거든요. 지은은 뉴스를 보며 절망했어요. 강도윤은 한성그룹 부회장이고 자신은 그냥 신입 간호사였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강태수 회장이었죠. 지은 씨, 괜찮아요?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사람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아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후 2시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강태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죠. 지은은 긴장하며 TV를 켰어요. 기자회견장에는 휠체어를 탄 강태수 회장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몸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죠.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강태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최근 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은 간호사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지은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은 간호사는
제가 독이 든 수액을 맞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2번이나 말입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독성 검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은 간호사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강도윤 부회장님은 지은 간호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강태수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은 간호사에게 돈을 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지은도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것은 보상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태수는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한성그룹 재단 간호장학금 설립 문서입니다. 지은 간호사는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강도윤 부회장님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제 아들 강도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은 간호사는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강태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 간호사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웅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죠. 진짜 영웅이네, 존경스럽다. 돈 많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보증하는데 뭘 더 바라냐.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강태수가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이제 괜찮을 거예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강태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 씨는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태수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서울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지은의 삶도 그 계절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봄꽃이 만발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안동중앙병원에서 지은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곳이었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있었죠. 지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 환자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밤새 어떠셨어요? 덕분에 잘 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보니 서울 날씨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지은은 웃으며 할머니의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지은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서울에서의 그 복잡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약 드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 이곳으로 온 건 한성그룹 재단의 지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강태수 회장이 약속했던 그 프로그램이었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지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멀리 안동댐이 보이고 산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죠. 서울의 답답한 고층 빌딩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강태수 회장에게서였죠. 지은 씨, 안동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다음 주에 그쪽 지역 의료진 격려차 내려갈 예정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오후에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지은이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죠. 병원에 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회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할아버지, 당뇨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단 것 좀 줄이셔야 해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왜 서울 큰 병원 놔두고 우리 같은 시골에 왔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여기가 제가 진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가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문득 서울에서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강도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정 선배도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었죠. 그리고 한성그룹은 강태수 회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늘 우울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대로 강태수 회장이 안동을 방문했어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지은 씨, 정말 좋아 보여요. 회장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둘은 안동중앙병원을 함께 둘러봤어요. 지은이 할머니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마을 어르신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강태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지은 씨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걱정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볼 여유도 없었고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강태수가 물었어요. 혹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나요? 대형 병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강태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지은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가족들과 화해했어요. 차남 민호와도 대화를 시작했고 회사 경영도 예전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은은 기뻤어요. 강태수 회장이 외롭지 않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강태수가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액자 속에는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강태수와 지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회장님, 지은 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감동했어요. 자신이 강태수 회장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니. 저녁에 강태수가 서울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은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지은 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강태수가 떠난 후
지은은 병원 벽에 그 액자를 걸어두었어요. 지나가는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강태수 회장님을 만났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돈 걱정에 시달리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오는 거라는 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내일도 할머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몇 달 후 안동중앙병원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한성의료봉사센터라는 이름이었죠. 강태수 회장이 지은의 활동에 감명받아 정식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었어요.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인 신입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의료진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멈춰야 할 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바로 강태수 회장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봄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지은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